네, 이번 시간은요,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올바르고 알찬 정보를 알아보는 건강한 저녁 시간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는 성조숙증입니다. 서울 백병원의 허양임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성조숙증 두 분은 뭐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에서 잘 아실지 모르겠으면 네. 좀 문외한이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요즘 성조숙증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있는데요. 사실 이제 2013년 보고 자료에 따르면 6만 7천 명 정도였었는데 2019년에 한 9만 5천 명 정도로 한 42.3%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성조숙증은 말 그대로 또래보다 2차 성징이 좀 일찍 나타나는 건데요. 여아는 만 8세,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. 성조숙증 아이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?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사실 가족적으로 해서 사춘기가 좀 빨리 오는 가족력이 있다던가 예. 네.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제 다른 뇌나 관련된 질병이 있다던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. 네. 또 요즘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나 애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거, 뭐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으면서 이제 비만한 경우가 많아지는데 비만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산업화가 되면서 환경 오염이나 이런 플라스틱 같은 일회 용기를 사용하면서 이런 환경 호르몬 노출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네. 이제 부모들이 세심하게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는데 뭐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겠죠.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는 주로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니까 네, 그때 결국 성조숙증이 성호르몬 분비가 좀 더 일찍 많이 돼서 사춘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요. 네. 사실 보통 이제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처음엔 체격이 또래 아이들보다 좀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뼈 나이도 자기 본래 만 연령보다 1년 이상 앞서 있는 경우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건 사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아에서는 만 8세 전에 가슴에 몽울이, 유방 몽울이 생기거나 아니면 음모가 생기는 경우 의심할 수 있겠고요. 남자아이들은 만 9세 이전에 음모가 생기거나 뭐 음경이나 고환이 커지는 경우 의심할 수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그 시기에 좀 애들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치료를 제때 안 받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? 사실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체격이 좀 크지만 이 성조숙증이 되면서 성호르몬이 일찍 노출이 되게 되면 급성장을 좀 일찍 겪고 그 다음에 성장판이 빨리 다치게 되기 때문에 체중 신장이 성인 됐을 때 키가 더 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게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또 아무래도 초경도 빨리 하게 되겠고요.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신체 변화가 있다 보면 부끄러움을 탄다거나 뭐 수영장 같은 데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서 좀 치료가 필요하고요. 또 여아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예. 이후에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좀 높아진다던가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남아와 여아의 치료 방법이 서로 다릅니까? 아니 꼭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요. 예. 사실 성조숙증의 치료가 원인 질환이 있다면 원인 질환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기질적 원인이 전혀 없이 그냥 생기는 원발성 진성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그 성조숙증을 성숙을 좀 늦춰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예.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GnRH 유도체라는 거를 사용해서 4주 간격으로 주사를 놔줄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보통 주사를 맞으면 처음에는 이제 그 급성장이 줄면서 신장이 자란 속도가 좀 준다던가 가슴이 다시 자라지 않는다던가 뭐 음모가 자라지 않는다던가 같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, 보통 이런 진성 조숙증이 여자의 아이들은 80% 이상이 원인이라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50% 정도만 원인이기 때문에 네. 그 50% 정도가 되는 원인 질환을 반드시 찾아서 그 질환에 맞춰서 치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주사만 맞춘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서 원인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 GnRH 유도체를 맞는 주사 치료를 하다가 만약에 키가 원하는 만큼 자란 속도가 안 나온다 이러면 성장 호르몬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네. 부모님들이 또 궁금해 하실 네. 것 같은 게요.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. 그 부분도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비만한 경우가 아무래도 사춘기가 좀 빨리 오거든요. 그래서 다른 건강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예. 또 간혹 이제 오히려 조숙이 되게 할 수도 있다면서 이제 칼슘이나 이런 비타민 D 같은 성장할 수 있는 우유 같은 거를 제한하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사실 성조숙증을 치료할 때 그런 칼슘이나 비타민
비타민 D를 제한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. 아이들이 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것,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아, 근데 실제로 네. 치료는 일단 받기 시작하면은 성공하는 확률은 높나요? 아이들이 이제 무조건 다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예. 특히나 체중 신장을 계산을 해봤을 때 부모님을 키를 가지고 목표로 하는 체중 신장보다 너무 안 자랄 것 같다. 네. 이런 경우엔 치료를 하고요. 아무래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에 좀 마지막 체중 신장을 키워줄 수가 있고 또 이런 초경을 좀 늦춰줌으로써 아이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받고, 그러면은 성격적으로도 조금 그쵸. 어렵겠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화영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